광화문에 조선대관 설치물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으로는 전혀 협조가 안 될 건데, 불법일 건데. 저희가 역사박물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종로구에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아시냐? 그리고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우리 김정윤 PD가 직접 전화해봤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광화문에 조선대관 설치물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민원 지금 몇 건 들어와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설치물이 사라졌던데 철거도 직접 하신 건가요? 저희가 철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네네. 예, 그 구조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나갔는데 없어서,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예. 그러면 민원이 그럼 언제부터 몇 건 정도 들어온 거예요? 12월 30일, 저번 달 30일부터 지금 한 3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예. 진짜요? 그거 언제부터 예. 그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어느 단체에서 설치한 건지는 네, 왜냐면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구조물이 없어서 네네.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철거는 지금 종로구에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그럼 나라에서 설치한 것도 아닌 건가요? 그거의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때 제가 봤는데 그게 막 사람이 그냥 치우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구조물들이었는데 사진으로 봐서도 되게 규모가 컸는데 굉장히 큰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개인이 그걸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도 참 그거를 알고 싶지만 네네. 뭐 이렇게 누구 관계자를 뭐 만나거나 이런 걸 하질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순찰할 때 네네. 만약에 그게 있으면은 네. 뭐 그거 설치하신 뭐 하여튼 뭐 근처에 뭐 누가 한 명이 있을 거니까 그래야지 뭐 제가 뭐 물어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조선대사관 그 뭐 팻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거기 말고 뭐 미 대사관 일대를 한번 제가 한 바퀴 더 돌았거든요. 그리고 네. 근데 뭐 그런 내용의 피켓이 없으니까 언제 나가보셨어요? 제가 연말에 네네. 이걸 받아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 근데 주말에는 그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주말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네네. 그 주말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 혹시 어디 쪽으로 가보셨던 거예요? 주말은 제가 출근을 안 해서 몰랐죠. 평일에 갔으니까. 그건 만약에 이게 나라에서 했다고 하면 그럼 이게 종로구에도 연락이 가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종로구에서도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는 없죠. 저희는 일단 단속 부서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랑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만약에 뭐 그걸 도로 점령을 해서 뭐 해야 되겠다 하면은 협의를 해서 네네. 저희한테 이제 단속을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겠죠. 근데 근데 그 내용으로는 전혀 협조가 안 될 건데 불법일 건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게 종로구하고 통화를 한 건데 우리 김정윤 PD가 정말 거의 뭐 집요할 정도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없어진 이유도 모르겠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30일부터 민원이 들어왔다. 맞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이후부터 아시게 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민원을 넣으니까 예. 그래도 저 사람이 현장에 가보기라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알리고 직접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당신들이 똑바로 하는지 감시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 거고 예. 이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시정해라라는 신호를 국민들께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참 그런데 제가 놀랍지도 않은 것은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들이 어떠한 후원을 받았는지 또는 새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철근 구조물이 아주 튼튼했어요. 예. 거의 그거는 뭐 용접을 해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큰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주 전문적인 구조물이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의 위원장이 전문 시위꾼 출신인데
이런 거 당연히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시민단체 명목으로 예산 털어먹는, 국민 세금 털어먹는 그런 도둑들이 많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 감사를 한다거나 예.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명목으로 이런 반국가 단체들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저기 계속 서 있고 뭐 가족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후원을 누가 하느냐 아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예. 사실 정상국가라면 이런 사람들은 간첩죄로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조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국가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김정윤 PD도 그렇고 우리 네. 김한솔 PD도 그렇고 분명히 토요일에 네. 봤거든요. 네. 저 뭐 우리 회사에서 가까워요. 그렇죠. TV조선에서 엄청 가까워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 없어져가지고 야, 잠깐 없어진 거 아닐까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CCTV 광화문 주변 CCTV를 사실 볼 수 있어요. 다 봤는데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냥 종로구청 관계자는 분명히 금요일에도 없었다 그러는데 안 가보셨을 수 있어요. 종로구청 관계자가 금요일에 그 위치를 안 가봤거나 안 가봤는데 일단 가본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직접 가본 사람일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이 공무원의 전형적인 화법이라고 저는 들으면서 딱 느꼈거든요. 그래요? 책임 회피하고 싶은 사람. 나는 몰라요. 나는 관심 없어요. 근데 종로구청에서 단속하시는 공무원이면 아셔야지 이거를 왜 모릅니까? 보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몇 년 전이고 계속 해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몰라요. 똑같은 깃발 계속 설치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 아셔야죠. 모른다고 얘기하면 무책임한 거죠. 국민 세금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모른다고 전화하고 얘기하고 대충 민원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 방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서울 광화문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보니까 인천, 뭐 창원, 경상도도 가고 전국 각지를 네, 인천 송도도 갔고요. 예. 전국 각지를 다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전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시거나 제보하시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단속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가봤다는 것은 그럼 이게 불법 시설물이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법 시설물이었다라고. 근데 이게 불법 시설물이요. 예.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어떠한 뭐 골목 사이에 예. 누가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작은 천막을 광화문 설치한 것도 대로예요. 네, 완전 대로에 경복궁 광화문 바로 앞에 그리고 그 옆이 주미대사관이에요. 네, 박물관 역사박물관 입구 앞에 이런 걸 설치했는데 몰랐다? 예. 종로구 공무원이 몰랐다? 서울에서 시설관리과 없나요? 서울에서 이걸 왜 모르나요? 서울시청에서 정말 몰랐다면 이것도 문제죠. 서울시청에서 맞아요. 서울시청을 왜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과거의 사실을 하나 끌고 오고 싶은 거는 예. 박원순 서울시정일 때 네. 간첩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중에. 예? 실제로 간첩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잘렸는데 실제로 간첩이 있었습니다. 간첩죄로 처벌받은. 그때 실제로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인데요. 제가 그 자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즉시 제보 또는 신고 조치하시면 되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예. 제가 또 이렇게 공론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요약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는 거를 예. 또 이제 쇼츠나 릴스 형태로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네. 글들이 많이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세력이 아주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전까지는 그 똑같은 깃발 지금도 들고 있어요. 뭐 예. 한반도 몇 킬로 평화로 이러면서 그 이상한 깃발 예, 들고 예. 다녔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아예 그런 철근 구조물에다가 예. 조선 대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반헌법적 행위를 이 사람이 명기해 놓기도 했어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너편이라고. 네. 이거 사실 정부종합청사에서 다니면서 다 공무원들 보였죠. 예. 거기 외교부 공무원, 통일부 공무원들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부총리실. 뭐 총리실사나 뭐 다. 네, 국무총리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부에서 일해봤지만 예. 부총리실이나 장관들도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와요. 예. 거기 다 이제 거기서 회의하러 다 보일 오는데 텐데. 다 보일 텐데 그게 어떻게 이거를 제보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공무원들이 정말 한 명도 없었다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도 종로구도 사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데 네. 심지어 네. 만약에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시정부나 구정부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충분히 네. 사실 네. 아쉬움이 있네요. 그거는. 제가 종로구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종로구청장이었거나 아니면 여기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어떠한 뭐 공무원이었다면 예. 이걸 본 즉시 저는 민원 넣어서 바로 조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방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경찰서도 별로 멀지 않은데. 그렇죠. 네, 바로 옆에 또 있잖아요. 바로 예. 바로 경찰서도 바로 옆에 있고 이 경찰들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 보고 경찰분들 중에서도 문제의식 느끼신 분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그것도 이상하네요. 태극기 등 국민들한테는 태극기 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헌법을 위반한 것, 헌법에 반한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참 오세훈 시장도 제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못한다라고 예. 생각한 게요. 탄핵 정국 때 논란이 됐던 것이 지금 테러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예. 옹호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에 대해서 하마스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데도 집회를 했는데 그 불법이에요. 외국인이 주도하는 집회는 있을 수가 없는데 예. 이게 교묘하게 한국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참석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네. 요 앞에 회사 앞에도 있어요. 팔레스타인기 갖다가 여기 깃발 들고 예, 저도 그 방송 끝나고 반미적 성향이 아닐까라고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고 명동에서 현장을 본 적도 있는데요. 추론이 아니고 반미 선동을 대놓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마스를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런데 동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집회하는 척 연 다음에 거기에 그 하마스 세력들이 와가지고 같이 합니다. 예? 네, 그걸 같이 집회를 하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나부끼고 다니는데 그걸 광화문에도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광화문에도 하마스 추종이나 하마스 세력이죠. 그들은 테러 집단이니까 대한민국이 들어올 수가 없을 거.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테러 집단 그 소속인이 그 슈퍼마켓 알바였던 거 모르세요? 마트 알바였는데 알고 보니까 테러 집단 소속원이었습니다. 어머. 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국가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방치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팔레스타인 집회는 뭐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왜 이걸 아직까지도 단속하지 않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탄핵 정국에서도 이거 얘기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우방국들한테 욕을 하면서 뭘 들고 다니냐면 또 푸틴이랑 김정은 사진을 같이 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 그건 왜 들고 다녀요? 자기들 우방국이니까.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수교국이 아니고요. 북한 수교국입니다. 우리나라랑 수교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거 좀 이상한데. 적국과 수교하는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수교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 적국의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 그들 또한 적국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게 방치되고 있고요. 명동에도 원래 그들이 활보했었습니다. 탄핵 정국 때도 계속 활보 12월에.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여러 번 봤었는데 제가 그걸 그때도 제 방송에서도 공론화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는 아예 더 큰 깃발 들고 광화문에 왔다 갔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자주 봤어요. 회사 앞에서. 우리 방송 끝나고 나가면 맨날 그런 거 있고 무지개 깃발 같이 들고 다니고 항상. 무지개 깃발은 그건 동성애 저건가요? 네, LGBTQ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리버럴들도 똑같이 하는 게 팔레스타인 깃발 들고 무지개 깃발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그때 바이든일 때도 욕했고요. 트럼프 때도 욕하고 그냥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그냥 미국 대통령 뭐 욕하고 거기다가 뭐 이스라엘 욕하고 뭐 그냥 그런 거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휴전 중인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 땅에서 활보하게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공도 지금 감당하기가 힘든데 무슬림들까지 이런 식으로 무슬림 테러리스트 집단까지 만약에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정상화의 바람을 타고 불체자들 그리고 이게 중공이랑 유럽과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그 무슬림 불체자 세력이 똑같은 게 머릿수로 전체주의를 강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게 공산주의적인 거고 전체주의적인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은근히 숨기기 위해서 리버럴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단어 또는 무슨
진보라는 단어, 예. 뭐 중도 보수라는 단어로까지 숨기고 있는데요. 아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세력을 앞으로의 세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예. 그것도 최중심인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사실 뭐 자유우방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터키, 튀르키예도 사실은 권위주의 독재가 굉장히 독재적 성격이 강한 그런 권위주의 국가 네.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근데 묘하게 이렇게 또 포장을 하는 그런 이슬람 세력들이 꽤 많이 있긴 했었어요. 네. 물론 뭐 터키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